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타투샵은 수십 수백 명의 피와 진물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샵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를 그리는 일을 16년 정도 해온 타투 작업자고요. 진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껏 계속 해온 이 타투라는 주제에 한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위생에 대해서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위생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생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지키시는 분들은 전혀 안 지켜지고 교정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생이 무엇이냐,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이게 사전적 의미죠. 그렇다면은 타투에 있어서 위생은 작업 중 감염이나 다른 기타 부작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취하는 모든 행위가 위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랩핑이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주변에 뭐 베드나 작업대 이런 곳들에 랩핑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랩핑이 어떤 곳에 랩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랩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원리에 의해 이렇게 랩핑 작업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제대로 위생을 지킬 수 있겠죠. 우리가 랩핑을 하는 이유는 작업 도중에 손님의 함부와 접촉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이 발생된다고 정의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첫 번째로는 손님의 환부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쉽죠. 바늘, 손, 베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의 함부에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접촉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접적인 접촉이 무엇이냐,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작업 도중 손님의 환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 손님의 환부를 만진 손으로 타투 머신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환부를 만지면서 작업하는 도중 전등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전등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쯤 되면 쉽게 이해들이 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타투 머신,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전등이 간접적인 접촉이 일어난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타투 작업자들이 이런 직간접적 접촉이 일어나는 모든 곳들을 랩핑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모든 곳들은 손님의 환부에서 전달되는 피나 진물 등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자들은 이런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곳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로는 멸균기를 통해서 멸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병원에서도 이 기기를 통해서 멸균 작업을 거치죠. 근데 멸균기를 사용하는 것이 단점이 있어요. 멸균기라는 게 고온 고압을 통해 멸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처럼 고온 고압에 버틸 수 있는 재질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죠. 애초에 일회용 제품으로 관리되어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 즉시 폐기하면 사실 그것보다 위생적인 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멸균기를 쓸 수도 없고 일회용으로 사용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 작업 베드, 작업에 쓰이는 전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손을 작업전으로 고압에 노출시켜서 멸균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작업 때 쓰는 전등을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멸균기를 쓰지도 못하고 일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품목들을 일회용화 시키는 게 바로 랩핑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곳들에 랩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정입니다. A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손님은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이 A라는 손님을 담당한 작업자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베드, 작업대 등 랩핑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는 편이지만 작업 시 사용하는 전등에 랩핑을 하지 않고 있고 작업 중 장갑 낀 손으로 전등을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고객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손님으로 B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당 작업자는 전등에 랩핑을 하지 않고 작업 중 장갑 낀 손으로 전등을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샵의 전등에는 A 고객을 작업할 때 장갑 낀 손으로 A 고객의 환부를 만진 후 전등을 자주 만져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B형 간염균이 전달되어 있으므로 이 샵의 전등에는 B형 간염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B형 간염균의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차단하는 게 타투 작업 시 위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타투샵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방문할지도 모르고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타투샵은 수십 수백 명의 피와 진물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랩핑을 하고 일회용 바늘 쓰고 이런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투샵에 방문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환부에서 환부로 피에서 피로 전달되는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손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제대로 안 지키는 샵들을 많이 방문해 본 손님들은 단순히 베드를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랩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들에 대해서 모두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놓칠 수 있는 실수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작업 중 휴대폰이나 랩핑이 되지 않은 다른 물건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안 되겠죠? 두 번째, 작업 중 자기도 모르게 장갑 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행위, 이거 안 됩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나 손날로 안경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안 돼요. 세 번째, 작업 중 휴식 시간에 장갑을 벗어야 될 때
벗어서 뒤집어서 한쪽에 올려놓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장갑은 벗는 즉시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랩핑을 치울 때 치우면서 장갑 낀 손으로 랩핑이 되지 않은 다른 물품들을 만지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작업 도중 오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위생적으로 했더라도 치울 때 오염이 일어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작업 후에 랩핑을 치울 때도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한쪽 손엔 장갑을 끼고 반대쪽 손에는 장갑을 안 낀 상태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는 오염이 된 곳만 잡고 장갑을 안 낀 손으로는 오염이 되지 않은 곳만 잡아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타투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고객분들은 이제 위생을 잘 지키는 작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셨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던 작업자분들은 좀 더 위생적인 환경을 갖춰서 소비자에게 좀 더 신뢰를 쌓고 더 좋은 작업자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